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로 아사리판이다. 지난주에 대박 사건이 터진 거야. 특히 해외 배당 ETF를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던 거지. 뭔데? 그게 뭔 줄 알아? 뭔데?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일단 ETF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냥 일반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S&P 뭐 500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고, 뭐 테마형 ETF들이 있고,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 테마를 추종하는 ETF라고 쳐보자.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고 안 주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배당을 받아서 이제 분배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걸 계속 들고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나뉘어. 그럼 보통 우리가 배당 ETF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를 배당을 해주는 ETF야. 매월 15일 날 배당을 해주는 ETF도 있고, 매월 30일 날 배당을 해주는 ETF도, 이거를 같이 만약에 가입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15일도 배당을 받고 30일도 배당을 받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쁜 거야. 그래서 이런 월배당 ETF들의 가짓수가 엄청 시장이 커졌단 말이야. 이 월배당 ETF 중에서도 해외 월배당 ETF가 이번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애들이야. 원래는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를 해야 돼. 세금을 떼가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나라에서 편의상 안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떼지 않고 남은 금액을 계속 굴릴 수 있었거든. 이걸 이제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애플에서 이제 배당을 해줘.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15%를 미국에서 떼가.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그 ETF를 운용하는 펀드로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각각 개인의 계좌에 넣어줄 때는 국세청에서 미국에서 떼간 돈만큼을 환급을 해줬어요. 얘네가 미국에서도 떼가고 한국에서 나중에 돈을 떼가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돌려줄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진짜 계좌 해지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세금을 붙인 거지. 근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미리 환급해주는 거 안 하겠다. 그냥 15.4%를 그냥 떼가고 남은 거를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바뀐 거야. 그냥 일반 계좌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배당을 안 주는 해외에 이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똑같아. 지금이랑. 근데 문제는 배당을 주는 해외 ETF의 투자를 절세 계좌에서 했을 경우야. 그게 왜 문제야? 왜냐면 절세 계좌는 기간을 유예를 시킬 수 있었잖아. IRP나 뭐 퇴직연금, 그다음에 ISA 같은 대표적인 삼총사가 그 세 개거든. 이 절세 계좌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 9.9%만 내도 된다. 뭐 3에서 5%대만 내고 뭐 분리과세를 해준다. 이런 류의 이제 세 혜택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세 혜택뿐만이 아니고 복리 하는데 이 복리 효과가 정말 큰 거거든. 연금 계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당장은 계속 이게 이연이 되잖아. 그 100원을 그대로 재투자를 해갖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15원을 먼저 떼가고 85원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85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만했던 게 요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재부가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걸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21년부터 개편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원칙이었어. 금투세라고 해갖고 걔랑 같이 붙어있던 거거든. 근데 금투세는 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어쩌고 막 정치권에서도 막 투자자들도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 금투세는 폐지가 됐어. 근데 얘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살아있었던 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시행이 1월 1일이었는데 이미 시행이 된 거네? 이미 시행이 됐어.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 부작용에 대해? 내가 취재를 해봤거든. 운용사들은 알았어. 그 월배당 ETF가 2022년부터 엄청 그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했거든. 막 6개월 사이 10배가 크고 막 그랬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다가 이제 중간에 끊기면 막 80, 90,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따박따박 사서 월배당으로 나는 파이어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월 한 300만 원을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면 원금이 잘 안 녹아요. 해외 배당 성장주들은 원금도 녹지 않고 배당도 꾸준히 나오니까 이걸 안전하게 과세 이연 효과를 보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줍줍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다 마케팅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월배당 ETF는 과세 이연 효과에 따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알고서 이러고 팔았다? 그럼 완전 투자자 기만이지. 아, 2021년에 세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게 나왔던 맞아. 거고, 근데 2022년부터 월배당을 조금씩 그거를 엄청 팔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배당금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 1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2월 달에 이제 1월 배당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배당금이 너무 쪼그라든 거야. 이거 왜 배당금이 이렇게 줄었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그리고 아니 IRP나 ISA를 할 때 이제 서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가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홍보를 했던 게 세제 절세 혜택이 크다. 맞아. 이걸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절세 혜택을 줄이면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면세 법인 같은 데들이 있어. 이 면세 법인은 원래도 한국 세금이 면세야. 근데 얘네는 해외에서 돈을 떼갔잖아? 그러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취지에 정말 맞는 애들이지. 왜냐면 이런 애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고로 미국에 낸 세금을 보조해주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럼 그런 애들만 찾아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았냐는 건데, 이제 나 같은 성실하게 월배당 ETF를 따박따박 사고 있었던 이런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 문제가? 문제가 또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왜냐면 미국에 15% 세금을 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연금을 해지하거나 나중에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하거나 이럴 때 세금이 또 붙어요. 우리나라에 또 한국 정부에 내야 되잖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내가 세금 이미 배당에 대한 건 세금을 냈는데 여기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돼?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또한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 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연금을 만약에 수령해야 되고 해지한 사람들은 이중과세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이제 기재부가 막 나서갖고 지금 막 뒤늦게 막 부랴부랴 수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계좌를 ETF로 하나만 가입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엄청 많이 하지. 뭐 펀드를 막 20, 30개씩 가입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배당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 A라는 ETF에 대해서 배당을 해외에서 뗐다? 그럼 거기에 돈에 꼬리표를 붙일 수 있냐는 거지. 이게 나중엔 다른 거랑 막 다 섞여가지고 그 연금 소득 플러스 마이너스 막 통산을 해갖고 세금을 매길 텐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측을 할 거냐는 거지. 요새는 퇴직연금 이렇게 뭐 은행 증권사로 갈아타기도 하잖아.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까지 그 계좌를 다 관리하던 거를 이제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서 금융사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냐? 아무도 안 갖추고 있어. 이거 미국 같으면 다 집단 소송하고 난리 난 일이야. 그럼 내가 굳이 연금 계좌로 그 배당 ETF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이 해외 배당 ETF라고 하면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ETF들이 있고 이제 슈드라고 부르는 미국에 직접 상장돼 있는 배당 ETF가 있어. 둘 중에 고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국내 연금 계좌에서 얘네들을 했다면 복리에 따른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나중에 이 계좌를 해지할 때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됐어. 근데 이 직주를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그 22%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수수료가 이 슈드의 거의 3배 이상 비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복리 효과도 못 누리는데 해외 직투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결론은 아직까지는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장기간 할 거면. 예를 들어서 매년 600만 원씩 시가 배당률 3.5%, 그다음 매년 배당 성장률 7%를 딱 때려놓고 올해부터 이제 25년간 연금 계좌에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투자를 했을 때랑 일반 계좌에서 이 슈드 직주를 투자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연금 개시 시점인 55세에 이 매월 배당금이 일반 계좌는 월 160만 원이었고 연금 계좌는 월 174만 원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과세 이연 효과를 빼더라도 이제 낮은 연금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되는 거,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에서도 제외되거든, 연금 계좌는. 그런 것들 혜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는 아직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 ETF라고 요새 많이들 하잖아. 이 커버드콜도 월배당으로 많이 하거든.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야. 근데 커버드콜 전략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은 5만 원인데 한 6만 원 정도로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6만 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6만 원 이상 오르면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냥 6만 원에 누군가 내 주식을 사준다? 난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만 먹을게. 6만 원에 누군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팔아. 거기에 대한 돈을 줄 거 아니야. 그거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 그 프리미엄으로 월배당을 주는 거야. 그 가격,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월배당, 분배금을, 배당금을 주는 거야. 근데 이 프리미엄에 대한 거는 얘는 배당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 이 정책에 피해가 있어.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분배금을 주는 거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7, 8은 옵션 프리미엄이고 나머지 2, 3이 배당이야. 그 2, 3에 대한 것만 이제 영향권이 있는 거고 이 옵션 프리미엄은 이제 세금을 따로 안 떼니 이제 이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커버드 콜을 그럼 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근데 굳이 따지자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은 장기 투자를 하면 불리해. 왜냐면 올라가야 되잖아. 장기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상방을 막아버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배당금을 받으려고 상방을 막아. 근데 또 하방은 뚫려 있단 말이야. 이 커버드 콜 전략은 통상적으로 장이 횡보할 때 유리한 전략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장기 투자의 커버드 콜 ETF를 받아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굴린다? 이 배당을 위해서 본질을 간과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커버드 콜도 나는 약간 퀘스천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국내 배당 ETF는 해외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 얘는 영향권 받기야. 그래서 차라리 국내 고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서 담는 건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근데 또 국내에는 그래도 해외보다는 배당이 또 많지가 않잖아. 아니야, 배당률은 더 높아. 그래? 배당률은 더 높은데 원금이 높지. 주가가 하락하는구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원금이 녹으면 결국 원금의 몇 프로가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이제 국내에도 고배당 ETF들이 있어요. 내가 찾아왔는데 이제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고배당주 ETF, 얘네들은 보니까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이 거의 9%야. 꽤 높아. 미 배당 ETF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야. 그리고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도 8.8%야. 연 배당률이. 그리고 주가도 괜찮았어. 이런 애들은 좀 전략적으로 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단 결론 한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세액공제나 건보료 제외나 이런 혜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 이제 해외 배당 ETF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동이 있거나 계좌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중에 꼭 찾아 먹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고배당 ETF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결론을 갖고 와줘서 고맙다. 과세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이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이때다 싶으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하는 그 속성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정말 아사리판이 맞지? 그래서 해외 배당 ETF는 일단은 관망하자. 그래, 나도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고마워, 알려줘서. 그래, 안녕?